메탄고 1학년 여러분, 실험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을 파악해보는 실험 활동에 앞서서 기후란 어떤 것이며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합과학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교과서가 필요하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겨울이 사라지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지금 현재 어떤 추세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지구 전체의 기온 변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추세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 가가 나와 있는데 1961년부터 1999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1850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와 기후 전체의 평균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한 30년이죠. 과거 3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1850년부터 2008년까지의 그 기온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지구 전체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검은색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지구 전체의 기온은 1950년에서 2000년도 사이쯤부터 시작해서 증가폭을 나타내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보라색 그래프보다 더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가 지구 전체적인 기후 변화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림란은 같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1850년부터 2008년까지의 온실기체 두 종류의 같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1850년부터 2008년까지의 온실기체 두 종류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실기체라고 불리우는 두 가지 종류의 기체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산화탄소이고요. 다른 하나는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하는데요. 이 온실기체가 대기 중에 있으면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온실기체가 온실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기 중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온실기체가 그 대기 중의 온도를 높이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온실효과는 온실기체에 의해 대기 온도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효과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온실 효과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를 판단한다면 온실 효과는 좋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온실효과,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지구온난화가 생겨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온실기체가 지구상에 없다면 우리의 지구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안 좋은, 그러니까 매우 추운 행성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온실가스가 온실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온실기체의 농도가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서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면 좋은데 1850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그래프를 보면 점차 이렇게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 메테인도 마찬가지로 점차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증대되고 과도하게 증대된 온실 효과를 가리켜서 우리는 안 좋은 의미로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 농도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과도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온실가스 농도가 지나치게 증가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지구온난화가 지금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 기온 편차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 농도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면 1850년 이후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지구 전체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아까 가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는 그동안 배출된 온실기체가 누적된 결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온실기체가 증가했다고 해서 바로 그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천천히 누적이 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온실기체는 언제 많이 나왔을까를 살펴보니까 바로 산업혁명 이후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개발로 인해서 무분별한 벌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줄 이런 산림들이 많이 없어진 영향도 있죠. 그래서 아마존에 보면은 벌목으로 인해서 축구장 크기만큼의 그 산림이 계속해서 몇 초마다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인공으로 인해다. 그리고 이렇게 온실가스를 늘리는 또 커다란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육류 소비 때문에도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요. 소를 키울 때, 소 한 마리를 키울 때 배출되는 메테인이 이제 방출되는 양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육류를 소비하게 되면. 그래서 육류를 좀 줄이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기구에서는 전 지구적인 그런 변화를 주시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유엔 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데 여기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을 인간의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되면은
인간 생활과 생태계를 포함한 지구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가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로 기후가 변한다는 거예요. 기후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게 뭐냐? 기상 그리고 기후의 용어적인 차이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먼저 기상이라는 거는 그날의 날씨, 즉 일기, 하루하루의 날씨와 같은 뜻입니다. 어떤 지역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기온, 강수, 바람과 같은 대기의 상태를 우리는 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상예보 혹은 일기예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데 기후라는 거는 기상과 전혀 다르게 기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이 기상 데이터가 30년 동안 쌓여야 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 특정한 지역에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를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30년 이상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거의 모두가 30년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 사실을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번 교과서를 살펴보면 빙하의 감소, 해수면 상승, 홍수와 폭풍의 증가, 가뭄, 사막화 등은 이렇게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환경 변화들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조기 개화. 그러니까 원래 피던 꽃의 개화 시기가 있는데 개화 시기가 당겨지는 거예요. 그 지역의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와 멸종.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멸종해가는 종들이 많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만 봐도 어류를 이제 어류를 이제 포획하는 구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등등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예를 좀 살펴볼 건데 구체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20세기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률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기후 변화를 살펴보면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생명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들이 계속 바뀌어서 멸종하는 종들도 많구나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후를 보면. 아까 전에 그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비해서 훨씬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가 뭐가 있냐? 봄꽃의 개화 시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봄꽃이 벚꽃과 개나리가 있는데 벚꽃의 경우 1980년대에는 거의 3월 말에서 이제 4월 초에 개화를 했던 반면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3월 중순부터 개화하기 시작해서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거의 다 폈다가 져버리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3월 그러니까 개화 시기가 당겨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온이 상승해서 따뜻한 기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기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열대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열대 기후라는 건 뭐냐면 열대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온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 약간은 건조한 열대 기후는 완전 습한 기후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열대, 다음에 아열대, 그 다음에 온대
기후가 있다고 하면 과거의 대한민국은 온대 기후에 속했어요. 온대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기온이 이제 그리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평균적인 그런 이제 기후를 이제 온대 기후라고 했는데, 열대 기후는 뭐냐면, 열대 기후라고 하면은 기온이 높고 그다음에 습하다. 요거를 이제 열대 기후라고 해요. 그래서 열대 기후에서는 뭐 소나기, 우리나라 말로는 소나기지만 열대 기후 용어로는 스콜이라고 하죠. 스콜이 많이 내려서 굉장히 습하고 기온이 높은 기후를 열대 기후라고 합니다. 그럼 아열대는 뭐냐? 아열대가 뭔지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아열대는 기온이 열대만큼 높아진 거예요. 하지만 스콜과 같은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사계절이 나타나며 건조한 그런 기후를 아열대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벚꽃의 개화 시기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계절이 뚜렷하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2071년에서 2100년이 되면은 여름의 길이가 그 일수로 따졌을 때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가을, 겨울, 봄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가을이 엄청나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절 구분 기준은 봄, 여름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을 때 1971년에서 2000년까지 아열대 기후는 이 빨간색 선 아래 지방이 다 이제 아열대 기후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산 약간밖에 포함이 안 되고 이제 제주도가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 2071년에서 2100년,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죠. 나중이 되면은 이 노란색 선 아래는 다 아열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도 포함이 되고 우리 수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친 영역들이 다 아열대 기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후는 계속해서 읽어보면, 기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계속 변하지만 최근에는 인간의 활동으로 기후변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면 그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구온난화는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류를 소비하는데 메테인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육류 소비를 줄인다던가 하는 그런 전 지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통합과학 교과서를 사용해서 통합과학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기후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보고 기후변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열대, 아열대, 온대 기후의 좀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그 기후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그 변화, 벚꽃 개화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아니죠, 빨라지고 있다, 이런 그런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학습 성찰 노트를 꼭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온이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수행평가도 볼 거니까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